자, 또 181페이지 봅니다. 24절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181조의 24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해놨는데 교육의 종류부터 익히라 그랬죠. 실무교육이 있고 무슨 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그리고 무슨 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서로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시험 문제는 비교식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알겠어요? 그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지문에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섞어보는 거야. 그러면 틀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에 실무교육 하는데 방갈로 1번에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실무교육 대상자, 하여튼 각 교육의 대상자가 제일 기본이야. 그래서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누가 받는다?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칠판 봅니다.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해놨다, 기억 안 난다 하고 자꾸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지금 제 따라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실무교육을 받는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요? 공인중개사하고 뭐하고 법인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면 등록을 신청하려는 누구?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을 신청하려는 누구? 법인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인은 실무교육을 법인 자체가 받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니까. 그래서 법인이 경우에는 누가 실무교육 받는다?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뭐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기억 다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읽어보면 방갈로 2번 한번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래 놨어. 그러면 요 사람도 실무교육 대상자지만 또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뭐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있죠? 그럼 이 실무교육 대상자 다 나온 거야. 끝이야. 알겠어요? 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방갈로 1번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돼 있고 방갈로 2번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그러니까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방갈로 1번과 방갈로 2번에 다 예외가 있어. 안 받아도 되는 예외가. 그래서 1, 2번씩 적어놨잖아.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1번과 2번의 끝에 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를 깨달으면 된다?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지 않느냐. 그럼 뭐 방갈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도 봐봐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한 후에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결국 끝에 다 똑같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아이가. 이 경우도 외우려고 딸들 필요 없이 뭐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니까 실무교육 면제 이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방갈로 3번은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무슨 지식? 법률 지식 동그라미를 딱 치놓으라 그랬어. 아직 장난친 바는 없어요. 그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되 교육시간은 외워야 돼요. 이거 장난쳤어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교육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랬는데 줄였어. 그래서 2번에 직무교육 했는데 직무교육은 읽어보면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물으면 욕하면 되잖아. 중개보조원으로 뭐 하려는 자?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더라? 시도지사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등록관청도 적어놨어요. 거기 또 주의를 하라고 줄 딱 꺼놨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각주가 3번이 붙어서 한번 읽어봐봐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시험에 묻는데 우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결국 이리 되는 거예요. 법조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면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직무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도지사라는 사람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권한도 있고 그 직무교육을 뭐다?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있더라. 이래 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뒷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만 내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는 것도 업무의 연속성 인정해 보면 되는 거고 반갈로 2번은 교육시간은 왜 하더라 그랬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해야 된다. 3번 연수교육은 하세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후교육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꼬박꼬박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연수교육의 내용은 방갈로 2번에 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 하는 걸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아까 실무교육은 그냥 법률 지식했는데 요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다 보니까 그동안 바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공부하자 이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실무교육 내용과 똑같고 교육시간도 좀 적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건 외워야 되는 기고 방갈로 3번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권자입니까? 그러니까 사후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 2년마다 꼬박꼬박 받는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먼저 해주고 알겠어요? 그 통지 받은 사람들이 다 무슨 교육 받는 거다? 연수교육 받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사전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통지하는 규정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통지 대상자가 정해지지를 않아. 알겠어요? 누가 등록 신청할 줄 알아? 몰라? 몰라. 누가 고용신고하려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통지 규정이 없는 거예요. 사후교육만 통지 규정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봐봐요.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사람 아이가. 받는 거 아이가. 맞죠? 그럼 안 받으면은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고 직무교육이니까 그 교육 안 받으면 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안 받는다고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꼬박꼬박 2년마다 하는 교육이니까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고 통지 보내는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면 제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 적어놨잖아. 제가 알겠어요? 그 위반 시의 제재는 그 해당 부분에서 다 작은 글씨로 메모를 다 해놨다. 그때그때 기억하시라고 한꺼번에 쪼르륵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럼 4번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시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방갈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났죠?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가.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잖아.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 각 시도지사마다 교육의 내용이 천차만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는 곤란하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그럼 각 시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교육은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지. 그 동그라미 1번 누구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는 다음의 기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위탁해라 해놨잖아.
근데 등록관청이 위탁한다 하는 규정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봐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놓긴 해놨는데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더라라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어디다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183페이지에 학교라든가 협회라든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다가 지정해서 위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현재는 학교하고 협회가 지정받아가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은 지금 위탁받을 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일방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정 신청을 해요. 알겠어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알겠습니까? 그 저희 학교도 뭐다? 지정 신청을 해가 지정을 받아가 지금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연말에 취득하면 다 무슨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다? 에? 실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 가서 받을 거 가지 말고 뭐다? 여기로 오면 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기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받기가 편합니다. 왜 편하냐? 주차하기가 편하겠네. 협회 가서 교육받아 봐봐요. 주차하기가 쉽겠나? 어렵지. 알겠지? 무슨 얘기죠? 학교는 뭐다?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알겠지? 편하다. 시설도 좋고. 알겠지? 그 다음에 간식거리도 줍니다. 간식거리도. 커피, 뭐, 과자부시래기 다 있어요. 알겠지? 다 있어요. 그 교육 비용은 똑같아요. 협회 가서 받으나, 학교에서 받으나. 그 교육을 받고 싶죠? 그렇지. 그 자격증 따고 싶은 거라, 그게. 알겠어요? 자격증 따야 뭐 실무교육을 받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 때문에? 에이. 우리가 법인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갖춰야 될 등록 요건, 등록 기준에 보면은, 알았어요. 사원,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으라 했잖아? 근데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공인중개사 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뭐,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 하면 되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교육, 실무교육 대상자잖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꼭 자격증 따야만이 실무교육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격증 없이 실무교육 받으러 온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 5번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었는데 방갈로 1번에 장관도 시도지사도 등록관청도 필요에 따라서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교육 대상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통지 규정이 있는 거야. 방갈로 2번에 교육일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대상자들에게 통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고 방갈로 3번은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범위와 같다 하는데 방갈로 4번은 지압보도 돼. 방갈로 3번 정도는 그냥 뭐 한 읽고만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 표를 만들어 놓은 게 법정교육인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비교해 놓은 표다라는 거죠.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알겠어요? 됐고, 185페이지에 옳은 것은 해놨는데 풀어봤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은 어디가 틀린지 퍼뜩 봐야 됩니다. 퍼뜩. 알겠어요? 퍼뜩.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 대상이고? 실무교육 대상인데 연수교육이 된 거야. 그래서 틀려버렸고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2년이 되기 뭐다? 2개월 전까지 가는데 1개월 전까지 가는 바람에 틀려버렸고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연수교육이 아니라 뭐 직무교육의 시간이지. 알겠어요? 그럼 뭐 연수교육이라는 글자가 틀리다 해도 되고 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틀리다 해도 되고 그거는. 그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려버렸어요? 그렇지. 이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면제잖아, 면제. 알겠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로서 면제 케이스잖아. 그렇죠? 그런 게 쉽잖아. 알겠어요? 쉬워요. 그럼 결국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도 느꼈을 거다, 이 말이야.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풀어보니까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면 기억이 나니까 쉬운 거예요. 결국 알았어요. 나중에 되면 뭐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다 기억이 안 나서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소리냐? 그게 자꾸 반복해서 그냥 보는 거야. 알았어요. 보는 거야.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과목은 문제 자체가. 민법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깨달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알았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다 자꾸 반복해서 뭐다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뭐다 항상 대충 읽지 말고 뭐다 국어책 읽듯이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두리뭉실하 읽지 말고. 그 다음 뒷페이지가 아마 186페이지에 지도 감독 등이라는데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 그 여기에 보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해놨잖아. 5가지 행정 처분을 뭐 해놓은 거다? 비교해 놓은 표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는 이렇게 보면 돼. 187페이지부터 알겠어요?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알겠어요? 201페이지까지를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다. 이리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다 보시면 돼. 그래서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표를 보면은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가 된 기다 이 소리야. 자, 187페이지 갑니다. 187페이지. 이 한 페이지는 뭐 문장을 잔뜩 적어놨는데 큰 건 없어요. 알겠어요? 읽어보면서 쭉 갑니다. 행정절차법,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도 않고 시험 출제 대상도 아닌 행정절차법에는 알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면 무슨 대상임이 명확하다. 청문 대상임이 명확해요. 그런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청문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무슨 기회를 줘야 돼. 그렇어요. 또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청문 대상인 행정처분의 범위만 즉 지정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만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청문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지정취소, 등록취소 처분이다 하는 요 말만 있지 청문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야. 그럼 청문 절차는 무슨 법을 따라가는 거다? 행정절차법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 행정절차법의 내용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보충학습에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알겠어요? 적어놨어. 그런데 알겠어요? 2번을 봐봐요. 보충학습의 2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무슨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더라.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무슨 기회는 줘야 되는 거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다. 그렇게 써놓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1번을 다시 또 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그 다음 문장을 봐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요런 경우에는 다섯 번째 줄에 봐봐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말이 행정절차법에 있다. 그러면 봐봐요. 이런 논리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해버렸다? 해산해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거든. 그러면 이걸 원인으로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방금 그 읽은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르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난 게 우리 교재 봐봐요. 응? 거기에 보면 따라서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이지만은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그 경우도 요 케이스도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책에는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를 적어놨잖아.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거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으니까 청문 절차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시험 지문을 이렇게 못 내는 거야. 이 논리 때문에.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거치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절대로 이리 못 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X 이렇게 절대 물어본다, 못 물어본다? 못 물어봐. 알겠어요? 이리 물어버리면은 등록 취소 처분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청문을 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린 절대 못 물어봐. 그러면 이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요 앞에다 뭘 적어주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증 양도 대여를 이유로 이렇게 적어져 버린 거야. 등록증 양도 대여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적고 요걸 적어 넣으면 요거는 X 이 되는 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이렇게 적어 준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얄팍하게 하는 수험생은 그냥 이렇게만 공부해 버리는 거죠. 등록 취소는 청문, 자격 취소도 청문, 지정 취소도 청문 하고 공부 끝. 이래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래 놓은 사람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만약에 봐봐요. 그 정도만 공부했는 사람인데 공부를 정확하게 했나 부정확하게 했나? 부실하게 했죠. 조금 부실하게 했잖아. 했는데 시험 출제자가 요리 내버렸어. 요걸 집어넣었어. 그럼 그 사람도 맞추나 안 맞추나? 맞추는 거잖아. 맞잖아. 등록 취소니까 정문 맞지? 해본다.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맞췄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실하게 공부한 사람한테 요걸 집어넣어버려. 앞에. 그래도 그 사람은 뭐 하겠노? 할 거야. 틀려버린다. 그러면 부실하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러는 거야. 그럼 시험 출제 상황에 따라서 맞추고 못 맞추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결국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부실하게 했다고 불안해하고 있어도 때에 따라서는 뭐 할 수도 있다.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도 있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전자의 경우가 더 비율이 뭐 적죠. 알겠어요? 그런 거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알겠어요?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점수가 모의고사 치면은 매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평균 막 80점씩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 치도 한 8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몇 점밖에 안 나왔다? 62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합격이가 불합격이가? 합격이지. 자기한테 안 맞도록 문제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뭐다? 합격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그 밑에 한 6, 7줄 적어 놓은 거는 알겠어요? 별로 중요성은 없습니다. 버뜩 읽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것이 행정처분이다. 즉 대인적 처분이다. 따라서 중개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알겠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중개사무소, 임대차가 영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 건물주 임대인이 방 빼개가 방 뺐어. 무슨 얘기죠? 중개사무소가 지금 있나 없나? 없잖아. 없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은 유지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되고 있잖아.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이가 미달아이가? 미달이잖아.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내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은 대물적 행정처분이 아니고 뭐다? 대인적 처분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신고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정해서 행정처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따라서 등록관청에서는 폐업신고를 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이전에 이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후에 무슨 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폐업 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공무원이 알겠어요? 중징계를 면하기, 파면, 해임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뭐다? 미리 뭐 해본다? 사표 내본다 말이야. 그럼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논리잖아요. 알겠습니까? 한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 몇 개지? 4가지죠. 4가지.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의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등록관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협동조합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해놨어.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중개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그 특수법인에게 제재를 가할 무슨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관련 법에 따라서 알겠어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도감독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리야. 응?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자격 취소부터 5가지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러 들어갑니다. 1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돼 있죠. 하여야 한다를 줄 거는 거는 자격 취소 처분은 재량처분이다, 기속처분이다, 기속처분이다 가는 점.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 그래서 제가 관로를 다 적어 놨잖아요. 그런 걸 잘 정확하게 같이 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부하라는 소리야. 자격 취소 사유도 되지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는 거야.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자라는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죠. 이거는 거짓 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도 되지만 몇 년짜리?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 건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형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자라는 거지. 그 다음 3번을 봐봐요. 자격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괘씸죄죠. 자격 취소인데 관로는 뭐예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데 이 경우는 바로 무슨 소속에 해당하는 거다?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결국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은 몇 년짜리도 된다. 1년짜리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다뤄야 되죠. 단순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거 하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했다라는 거는 제재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단순히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일 때는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해버리면 자격 취소 대상도 되고 무슨 처벌 대상도 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 아까 점검했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요래 돼 있으니까 시험 출제 기출 문제를 보면 요걸 갖다가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요걸 갖다가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 그 활용을 많이 한다면 글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이미 했죠. 그래서 근데 자격 취소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 이렇게 있죠. 교부한 동그라미 딱 쳐야 된다 그랬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교부한 시도지사. 3번은 그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은 뭐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겠죠. 그 필요한 절차가 무슨 절차예요? 청문 절차죠. 청문 절차를 어디에서 다 이행한 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측에서 다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뭐 해주는 거다? 통보해 주는 거야. 그럼 통보받은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 내리고 이래 된다. 그 다음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그렇게 내렸으면은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응시 자격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험 시행기간의 장에게 보고하고 통지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시험 시행기간의 장이 누구 또는 누구다는 소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다라는 거지. 그렇죠?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실시권자고 장관은 예외적인 실시권자죠.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을 둔 취지를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렇게 글자 바꿔내면 왜 되겠어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면 O다 X다 X1이 되는 거지. 자격 정지 처분은 응시 자격 제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정지로만 싹 바꿔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189페이지로 갑니다. 5번 봅니다. 그러면 자격이 어찌됐든 취소가 되고 나면은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어느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되느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뭐라도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 제출. 사유서라도 제출. 그러면 봐봐요.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알겠어요?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에 대신해서 그 사유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 되는 거지. 그렇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6번에 자격 취소의 효력 해놨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몇 년 동안은 응시 못 한다. 3년 동안은 응시도 못 하지만은 3년 동안은 무슨 사유도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도 되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자격 취소 처분의 효력이다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문제 쉽잖아. 밑에 알겠어요. 그렇죠. 뒷페이지 봅니다. 2절에 자격정지 처분이랍니다. 자, 일단은 이 자격정지 처분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가야 돼요. 옛날에는 아마 한 10여 년쯤 됐다. 알겠어요. 10여 년쯤 됐는데 그 이전에는 자격정지 제도가 없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처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 따가 취직이 되든 자격증 없이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든 알겠어요. 다 중개업무 수행했다 뭐 했다? 뭐 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 못하도록 뭐 정지시킬 처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 거야.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당하는 거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처분은 없었거든. 그 대신 그걸 자격 정지 처분 제도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 아까 대인적 처분이다 그랬죠, 행정처분은.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아무한테나 내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신분을 지닌 사람한테만 내리는 게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그래야 되는 거다. 몇 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한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최대 6월이. 그런데 이제 밑에 표가 있지.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령에 이 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지문 이것도 나온 적이 있지.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OX, O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는 게 바로 이 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이게 기준표거든. 그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이거 물은 적이 있어요. 물은 적이 있는데 안 외워도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무슨 사유다? 자격정지 사유인데 알았어요? 제가 이걸 한번 적어 줄게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읽어보면은 누구도 위반할 수 있어 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어 비는 거야.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무슨 처분 대상인지 제가 적어 줄 텐데 1번부터 7번까지 번호 왼쪽에다가 적으면서 기억을 해요. 그래서요. 1번은 뭐라고 적는다? 절대적 등록 취소 요리 적으면 되는 거야. 절대적 등록 취소. 절등치 철줄이가 쓰면 되죠. 그러면 2번은 뭐다? 업무 정지 요리 적으면 되는 거야. 3번은 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는 거죠. 4번, 5번 둘 다 엮어가지고 옆에 업무 정지 요리 적으면 되고 6번은 번호 왼쪽에다가 상대적 등록 취소 요리 적으면 상등치 요리 적으면 되고 7번도 번호 왼쪽에다가 뭐 상등치네. 6번과 7번 엮어가 상등치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메모해 놓으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야. 자, 1번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적혀져 있으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중 소속이잖아.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은 뭐 자격 정지 대상이네. 이런 식으로 비교식으로 자꾸 공부하라 이 소리야. 한 번 더 연습. 그렇지. 4번 같은 거 봐봐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돼 있잖아.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 대상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뭐 자격 정지 대상.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드리라 이 말이야. 그러고 그랬어요. 이게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외울 필요 없다 하는데 이 과거에 물었거든. 그런데도 또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보고 안 해요. 좋다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이중 소속하는 거하고 그래서 서명 날인 안 했는 거하고 둘 다 위반 아이가? 어느 것이 더 위반이 정도가 크노?
그러니까 일이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6월, 이거는 뭐 3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을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해야 되나 아니더라? 해야 되잖아. 이거 안 했대. 위반이잖아. 그럼 이거 위반하고 이거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딱히 뭐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비슷한 정도이고, 그럼 이것도 매달 3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다? 판단하면 되지.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알겠어요? 하여튼 수험생들한테는 또 반응이 또 달라질지 모르는데, 왜 이걸 시험 출제한 사람한테 자꾸 제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이 3월, 6월 이거 왜 왔나 안 왔나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출제 잘못됐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준표가 3월, 6월 뭐 이리 적어 놨지만은 이 기준 개월수의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뭐 감경할 수도 있도록 돼 있어. 이 자격정지는. 그러면 현실로 가면 이 3개월짜리도 1개월 보름 일이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3개월 6개월 외우는 의미가 뭐 있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계속 알겠어요. 시험 출제하신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은 게야. 그런 기출문제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알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쓰면서 거기다 멘트를 조금씩 해놓는 거지. 다음에 출제위원들이 한 번씩 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표 밑에 봐봐요. 자격정지 기준은 그렇게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표로서 만들어 놓는데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정지기간의 몇 분의 1,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도 있고 뭐 감경할 수도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매도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보면 또 뭐 가중하는 때는 9월에 업무적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면 OX, X 뭐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기출문제를 지금 한 4주, 5주 정도 했잖아. 하고 나니까 봐봐요.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게 감이 또 오나 안 오나? 오잖아. 아, 내가 풀어봤던 기출문제 그런 게 나왔더라 하는 거 자꾸 경험하게 되면 기본서 읽을 때 이런 것들 중요하구나 나왔는 바가 있으니까 자꾸 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알으세요? 191페이지로 갑니다. 3번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시험 지문 제가 또 변형시켜 내는 게야. 자격 취소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는 동일하다. 자격 취소권자와 자격 정지권자는 동일하다. 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물어버리잖아. 알겠어요?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면은 명확한데, 뭐 어떤 절차를 사전에 밟을지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아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무슨 기회는 주는 거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는 거다.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무슨 절차?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누구한테 통보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그자가 자격정지권자니까. 5번이 따로 별표돼야 되죠. 자격정지에만 나오는 규정이야.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해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데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만드냐면 1차적인 지도감독관청이 누구다는 소리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번에 이제 자격정지에 효력해 놨는데 이미 2개는 알아요. 자격정지 처분받고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소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소속을 하면은 자격 취소 대상이다. 그게 효력 아닙니까? 효력. 알겠어요? 또한, 알겠어요? 또한 가는 거. 자, 칠판 봅니다. 알겠어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A라는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무하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갑이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정지 받아붙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받아버렸어. 알겠어요? 무슨 자 있죠? 그러면 이 A라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 있는 갑은 무슨 대상이다? 업무정지 대상이라요. 왜 그래요?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할 줄 알면 돼. 말은 뭐해도 머릿속에 생각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말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알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사유에 해당됐다? 결격사유에 해당됐잖아.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 그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고용인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고용인으로 두고 있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업무정지 대상이다.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니까 몇 월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2월 이내에 해소가 되나? 안 되지. 3월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요거는 우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소속공인중개사 A가 1월에 자격정지 처분 받았어요. 그래도 맨 결격사유지? 업무정지 대상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결격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러면 1개월 동안만 집에서 뭐 쉬다가 나왔나 하면 되지. 자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쉬기 싫으면 사무실에 나와가 뭐만 하든지 청소만 하든지. 알겠어요? 1개월 동안은. 그 1개월 지나고 나면 뭐 이제 자기 정년이 끝났으니까 일해라 이러다.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 갑에게는 업무 정지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또 응용합니다. 요 A가 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법인이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야. 법인의 이름이 상호가 갑이야. 근데 이 A가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임원이야. 임원. 이 법인의 임원이야.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뭐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잖아. 이 자가 자격정지 뭐다? 3개월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임원인 자가 무슨 사유가 된 거다? 결격사유가 됐다. 그럼 갑은 절대적 등록 취소야. 절대적 등록 취소. 알겠어요?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마찬가지 몇 월 이내?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이 페이지로 갑니다. 192페이지에 옳은 것은 내가 또 기출문제인데, 알겠어요? 풀어봤던 거죠. 그 답이 1번인데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정지 가는데 청무 가는 게 틀려버렸잖아. 그렇죠?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니까. 3번은 어디가 틀려버렸어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면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필요한 절차만 거치는 것이지 자격정지 처분은 어디서 합니까? 교반 시도지사가 하잖아. 거기 틀려버렸잖아. 4번은 또 어디 틀려버렸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취소 처분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지. 왜?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로서. 5번은 또 어디가 틀려버렸어요? 정지 처분은 자격증 반납 있다 없다? 없잖아. 거기 틀려버렸잖아. 그러면 이 5번 지문은 정지를 뭐 취소로만 바꿔보면 또 O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쉽다 어렵다? 쉽다. 알겠어요? 그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문장만 읽으면은 내용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아는 경우에는 다른 범위 내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법령 실무 이 과목에 고득점이 어려운 이유는 고득점의 기준이 80점 아닙니까? 그렇죠? 8점 정도만 되면 고득점 한다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잘 봐봐. 이 과목의 출제 영역이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 공인중개사 법령 하는 게 하나 있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하는 한 파트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중개, 실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 과목이다. 요게. 그럼 여기서 이제 40문제를 구성하거든. 요서 몇 문제? 거래 신고법과 관련해서 세 문제에서 뭐 네 문제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서 몇 문제? 27에서 28문제 열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럼 요거 합치면 대충 몇 문제? 30문제, 31문제 뭐 열이 돼. 그러면 요거 뭐다? 한 9문제에서 뭐 10문제 많아봤자. 알겠지? 열이 된대. 요거 다 맞추면 그래도 30문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0문제면 몇 점이고? 75점이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뭐다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요 75점은 뭐다? 75점은 대충 나와요. 그런데 75, 다 맞춰야 75점 아이가? 그러면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몇 점이고? 70점이지? 그럼 10점 더 나와야 고득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10점을 어디서 맞춰줘야 된다? 여기서 맞춰줘야 되는 게. 그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 이쪽 거는 많이 안 틀립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 쉽잖아. 봐봐. 그렇지. 무슨 소리야. 뭐 까다롭고 내용을 깊이 있게 내고 그런 게 없어요. 이쪽 파트는. 쉬워. 기억이 끄떡끄떡 잘 안 나가지고 틀리고 실수해서 틀리고. 이쪽이 잘 못 맞춘다. 이쪽이 무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틀린다. 민법, 공법, 공시법. 주로 이 세 파트에서 나오거든. 주로 민법을 많이 물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해 때는 이쪽이 좀 쉽게 나와버리면 민법을 물어도 공법을 물어도 좀 쉽게 나와버리면은 고득점이 수월하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쪽이 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한 70점 돼서 뭐 물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70점 돼서 이 과목이 7점 돼서 막 물러버리면은 10점밖에 안 남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법에 10점 보태주면은 공시법, 세법이 딱 60점 맞춰야 딱 평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달간달해져요. 그러세요. 이쪽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근데 이게 민법의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그러세요. 제가 100% 예상을 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이게? 공법도 어느 파트에서 나올지 100% 예상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그러세요. 그게 문제가 터진다, 그러세요. 그래서 민공법, 공시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과목도 자연스럽게 8점 넘긴다, 안 넘긴다? 넘겨.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192페이지에 보면 3절에 등록의 취소 해놨어.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8조 1항과 2항.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번까지다, 8번까지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복습도 합시다. 1번 보면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요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는 소리 적어놨고 근데 관로 안 했기 뭐예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 아님 적어놨잖아.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요 페이지와 관련된 게야.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73페이지 가봐요. 73페이지 가면 제일 밑에 8번의 결격사유 있잖아. 이게 결격사유 12가지 공부하는 부분이잖아. 그 8번에 보면은 법 제38조 1항 제2호 해놨죠. 1호가 빠졌나 안 빠졌나? 빠졌잖아. 그리고 3호도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동조 제2항 2호기 때문에 38조 제2항 다음에 1호가 빠졌잖아. 그럼 결국 몇 개가 빠졌노? 3개가 빠진 거야. 그래서 D페이지 봐봐요. D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보래.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봐요. 38조 1항 1호와 3호, 동조 제2항 1호, 빠진 거 3개잖아. 빠진 3개 중에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와 40조 3항 하는 건 지금 보지 말고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록 취소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표도 그렇게 가, 나,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라는 따로고. 그래서 193페이지로 다시 가봐요. 그러면 1번 이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 기간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소리죠, 내용상. 그러면 이제 그 3번 봐봐요. 3번도 보면은 10조 1항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다만 동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는데 네모 박스는 보지 말고 자 일단 이 3번은 이런 뜻 아닙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데 결격사유가 원인이 돼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 3년간 결격 기간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말로서만 하면은 안 돼.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됐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당됐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무슨 사유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다라는 건데, 그걸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 기간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록 취소되면은 얼마 동안 결격 기간이다? 얼마 동안? 등록 취소의 원인인 결격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 소리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결격 사유 맞잖아.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의 원인이 이거. 그럼 언제까지 결격 기간이다? 복권될 때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 언제 복권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모 박스는 시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된 적이 없는데 뭐를 적어놨느냐 하면은 뭐를 적어놨느냐 하면 그 3번에 첫 번째 줄에 10조 제1항 다음에 1호가 빠졌죠? 그리고 2호 내지 관계에 3, 4, 5는 다 들어가잖아? 6호 다음에 7호가 빠졌죠? 8호가 빠졌지? 9호도 빠졌고 10호도 빠졌죠? 그 빠진 거 자 봅니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요. 아까 결격사유 공부하는 부분 69페이지 가봐요. 그 69페이지에 2번에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 해놨잖아? 12가지 아닙니까? 1번에 번호가 미성년자 앞에 번호가 새까맣나 안 새까맣나? 새까맣지. 그게 1호거든. 그러면 또 73페이지 가면은 7번, 8번도 번호가 새까맣나 안 새까맣나? 새까맣지. D페이지 9번, 10번도 번호가 새까맣나 안 새까맣나? 새까맣지. 자, 그 뭔 소리냐 하면은 다시 193페이지로 가봐요. 자, 7번 봅니다. 7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맞죠? 맞죠? 절대로 시험 지문 이렇게 못 냅니다. 시험 지문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못 내요. 제가 아까 저것처럼 문제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내면 여러분들은 갈 거 아닙니까? 절대 시험 지문 이렇게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그러세요. 요걸 삭제하고 여기다 내용을 적어줘 버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이렇게 해버려요.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산 선고가 결격사유 중에 하나죠. 그 결격사유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어줘 보는 거예요. 적어줘야 오가 돼요. 왜냐하면은 잘 봐봐요. 결격사유가 총 몇 가지고 공부할 때 1번부터 12번까지 아이가. 근데 1, 7, 8, 9, 10번 새까맣게 번호 칠해놓은 것도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1, 7, 8, 9, 10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이 취소 안 되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봐봐. 1번이 미성년자 아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에 해당된 때는 반드시 등록이 된다. 문장이 성립돼요? 안 되잖아. 회춘이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미성년 아니잖아. 성년인데 왜 거꾸로 미성년이 되노? 그럼 7번은 뭐예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잖아.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 맞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반드시 등록이 된다. 문장이 성립되나? 안 되죠. 자격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8번은 뭐예요? 등록 취소 후 뭐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거거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결격사유 맞아? 그런데 또 등록 취소할 게 있나? 이미 등록 취소됐었는데. 그렇지? 9번은 뭐냐? 그렇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무슨 신고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로서 아직 정지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정지 기간 중이다. 이거 결격사유 맞지?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 신고 내pus어. 폐업 신고 내pus는데 뭘 또 등록이 취소할 게 있나? 안 돼요. 그다음에 10번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잖아. 임원이었던 자가 그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자.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대상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무조건 내뿐만 이 케이스에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격사유를 적어줘야 돼. 적어주고 내야 오가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기출문제 보면 진짜로 이 문제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낸 적이 없어. 이렇게 낸 적은 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등록이 취소된다. 그가 오로 낸 적은 있지. 알겠어요?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제시해 주게 돼 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모의고사나 예상 문제집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들어놨어요. 학원 선생이. 기출된 바는 없어. 요 1, 7, 8, 9, 10을 바로 다이렉트로 묻는 문제가 있어. 시험 문제가 어떠냐면은 예상 문제인데 기출된 말. 결격사유 중, 이 12가지 아닙니까? 결격사유 중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결격사유는 이 묻는 거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결격사유는 이리 물으면 요 5개 중에 한 가지를 뭐다? 답으로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격사유 맞잖아? 맞긴 맞는데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는 아니잖아.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기출된 바는 없어요. 그렇지? 그 다음 됐고, 그렇지? 그 밑에 내려가서, 그렇지? 8번을 한번 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걸 제가 최근 1년 이내 시리즈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처분을 2번 받은 전과 기록이 있는데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도 하다가 또 위반했어. 또 위반한 것도 무슨 감이다? 업무 정지감을 위반했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무슨 처분 내리게 돼 있다? 등록 취소 처분 내리게 돼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상대적 등록 취소 재량 처분이다라는 거죠. 뒷페이지 봐봐요. 1번부터 11번까지잖아. 근데 1번 끝에 또 괄호 안 봐봐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사유로 처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아까도 연습했잖아. 절대리 못 낸다고 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것이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낸다 못 낸다? 못 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뭐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말 이렇게 못 내. 요 앞에다가 뭘 적어줘야 된다. 적어줘야 된다. 등록 취소 사유를. 알겠어요? 만약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된다 하면 O가 X가 X1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자리에다가 등록증 대여로 개뿐만 등록증 대여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뭐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건 또 5일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또 요걸 한번 11번을 10번 한번 봐봐. 10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슨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근데 요 케이스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도 들어가 버린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 버리니까 제외한다라고 딱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관로를. 그렇지. 안 되겠다. 또 칠판 봅니다. 연습. 그렇지. 최근 1년 이내에 최근 1년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 무슨 처분 또는 무슨 처분 업무 정지 또는 뭐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뭐 업무 정지 또는 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어. 자, 그러면 뭔 소리냐면 업무 정지 2번, 과태료 1번, 합치면 몇 번? 3번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또 요걸 위반했어. 요걸 업무 정지에다가 위반을 했어. 그럼 무슨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야. 왜? 최근 1년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아가 있잖아. 다시 뭐 업무 정지에다가 위반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시켜 놓은 거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요걸 위반했어. 그럼 무슨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1번, 요거 2번 해도 몇 번? 3번. 5번에 위반한 게 요걸 위반했어. 뭐 상대적 등록 취소 되는 게. 5번에 위반한 게 요걸 위반해도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요거 3번이라 이거 없어. 빵이야. 그래도 3번 아닙니까? 그래서 5번에 위반한 게 또 업무 정지야. 그럼 뭐 상대적 등록 취소. 5번에 위반한 게 또 뭐 과태료야. 그럼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례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밑에 그 11번도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관로는 몰라도 돼요.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몰라도 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든지 아니면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이상 받으면 2회 이상 받으면은 등록이 왜 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규정과 관련해서 밑에 보충학습을 한번 봐봐요. 알겠어요? 네 번째 줄 읽어봐요. 이 11번 규정과 관련하여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뭐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 11번 규정 때문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내렸는지 과징금 부과처분 내렸는지 알아야 뭐다? 등록 취소 처분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 밑에 3번에 등록 취소의 절차 및 사후 조치 해놨는데 양갈로 1번에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1호 사망과 해산을 빼고는 다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 38조 1항 2호 했기 때문에 1호가 빠졌잖아. 그 1호가 사망 해산인 거다 이 말이지. 양갈로 2번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취소 처분 반납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반납이야. 오른쪽 양갈로 3번 요거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도 등록 취소 내리나 안 내리나? 내리죠. 청문 절차는 안 거치지만 등록 취소 내리잖아. 이렇게 내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누구이었던 자가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점 주의 좀 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규정이 있었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왜 돼버렸다? 삭제가 돼버려서 지금은 없어. 알겠어요? 없어. 4번에 등록 취소의 효력 되어 있습니다. 등록 취소의 효력. 자, 등록 취소 처분을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으면 3년간은 무슨 사유가 된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게 효력이에요. 효력. 그런데 문제는 알았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알겠어요? 10만 5천 명이가 10만 5천 명 정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 알겠어요? 중개사무소가 한 10만 5천 개 정도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의 한 거의 7, 80%가 누구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세 종류 중에서 누구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숫자 적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도 숫자 적어. 대부분이 이 사람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간 무슨 사유다? 결격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다 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자격증은 뭐 살아남느냐 취소되느냐 이게 이제 좀 해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은 살아남느냐 취소되느냐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뭐 자격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지. 맞죠? 맞지? 그런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자격도 취소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잘 봐. 논리를 생각해. 등록 취소 원인도 되고 자격 취소 원인도 되면 둘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 원인이 등록 취소 원인만 되고 자격 취소 원인이 아니라면 뭐만 날아간다? 등록 취소만 날아가는 거지. 등록증만 날아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영업하다가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선고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뭐 징역형 선고받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원인 맞다 안 맞다? 등록 취소 원인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무슨 사유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이가. 맞죠? 금고 이상은 실형 선고 받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등록 취소 원인 맞아. 그런데 이거는 또 무슨 원인도 되더라? 자격 취소 원인도 되잖아. 아까 자격 취소 사유에 나왔잖아. 그게 자격증도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요 놈이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어. 그래도 결격 사유 맞죠? 그 등록 취소 원인은 맞기 때문에 등록증 날아가지만 자격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놈이 봐봐요 또. 이 법 위반인데 여기 벌금형으로 바뀌 봐봐. 그것도 300만 원 이상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 맞나? 맞죠? 그럼 등록 취소는 돼. 그런데 벌금에 거쳤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놈이 다른 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 벌금 나왔어. 그럼 이거 결격 사유가 아니가? 아니지. 등록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 취소도 안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부끄럽게 벌금 내면 그만이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가면서 문장을 구성해가 내더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걸 거기다 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195페이지에. 알겠지?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에 봐봐요. 실전에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마음기력 동원해가 푸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돼. 알겠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걸 찾아라. 이 소리잖아. 알겠지?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정지 처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정지 기간 중에 뭐를 수행했다? 업무를 수행했다. 뭐 절대적 등록 취소야. 소장님이 절대적 등록 취소 당한다. 그러면 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처분받아요? 소장님이 일 시킨다고 일을 했잖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기간 중에? 정지 기간 중에. 그건 뭐고? 자격 취소지 뭐. 알겠어요? 니어는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나왔어요. 요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은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잖아.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니얼 뭐고? 정려 명목이든 뭐든 간에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았잖아. 무슨 행위? 금지행위.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정이 무슨 행위? 금지행위. 그럼 뭐 리얼과 미엄은 금지행위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다.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네. 알겠어요? 그러면 니언, 리얼, 미엄 3번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알겠어요? 단순한 문제. 그 다음 4절에 업무, 아이고 시간이 50분 됐대요. 오늘 행정처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 주에는 이리 갑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그 나머지 남아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다 끝내고, 226페이지 봐봐요. 지난번에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으로 바로 갔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요 8장에서 대법원 규칙에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50%, 안 나올 확률도 뭐 50% 반반이라. 알겠어요?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끔씩 한 문제씩 내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걸 하고 그거 다 끝나면 뒤에 뭐가 나와요? 끝나고 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나오죠? 거기로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거기로 넘어가고 거기 다 끝나면은 몇 페이지? 309페이지 가봐. 308페이지 다음에 9페이지 아닙니까? 중개실무 총론 돼 있죠? 이거 아주 한 번도 안 했어. 끝까지. 이번에는 7월 첫째 주까지 가서라도 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한번 훑어봐야 돼. 요 중개실무 총론 다음에는 뒤에 강론이 나오거든? 요 파트가 바로 그 뭐 9문제에서 10문제 가는 곡이라. 알겠어요? 근데 주로 무슨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 민법, 공법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 교재를 쓰는 사람들은 민법, 공법의 모든 내용을 수록 안 해놓고 주로 출제된 영역 범위 내에서 주로 언급을 해놓는다고. 그 중에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과정은 알겠어요? 6월 말에 못 끝내요. 7월 첫째 주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끝나는 대로 뭐 한다?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또 요 중개 실무 파트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5분 과정을 하여튼 책 한 번은 다 훑어봐야 돼.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